안녕하세요. 한태호 원장입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네요.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앞쪽으로 아킬레스건에 있는 거기서 연결된 인대들이 그 다음에 앞 발가락이 탄성을 받기 때문에 힘이 전달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땅에 어스하는 그 전자기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러 개, 특히 또 여러 신경을 자극이 돼서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어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데, 저희 집은 현관에다가 제가 이거 어린이들 유치원 같은 데서 많이 쓴 이걸 사가지고 아예 자갈을 깔아버렸어. 그리고 드나들면서도 밟고, 아침, 저녁으로도 밟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한 75세 이상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밤에 야뇨로 참 고생을 하셨어. 음인인데. 그래서 제가 짜게 드시라고 했고, 옛날에 오줌 싸게들 소금 얻으러 다녔죠. 다만 물을 7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라. 물은 7시에 드시지 말고, 이분은 태음인이기 때문에 짭짤한 은행을 볶아가지고 따로 기름 없이 볶아서 소금을 쳐서 짭짤하게 해서 은행을 한 몇 개 드시고 입을 축이기만 해라, 물로. 그래서 짠 거를 먹고 여기를 걸으시라 그랬어. 이분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 전도사가 됐어.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소변 밤에 서너 번 보는 게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평소에도 요실금 같은 게 아주 깨끗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아침에는 30분, 저녁 때는 거의 1시간을 이걸 밟으신다고 그래. 그리고 죄 온갖 주변 분들한테 이거 해보라고. 이거는 자갈인데 여러분들 저 쿠팡에 치시면은 흑자갈이라는 게 나오고 바깥에서 주스셔도 돼. 근데 조금 커야 됩니다. 적어도 5호, 7호 정도로 깔아놓고 해서 발이 아프도록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피지 않고 약간 구부린 채로 이거를 걸으면 엄청 발이 자극이 되고 지압이 되고 우리 비뇨 생식기 쪽으로 너무너무 튼튼해집니다. 남자들은 전립선염 같은 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또 한 가지 좋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꽃제비들 있죠. 북한의 꽃제비들은 쓰레기통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 저 아이들이 만약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으면 장염으로 뭐 한 달까지는 아니겠지만 보름은 설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뭐냐면은 흙에는 무수한 어떤 균들이 있고 그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유해한 균도 있겠죠. 페니실린도 결국 어디서 나와요? 이게 다 흙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지금 항생제라는 게 죄 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을 형성을 시켜. 면역 부분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아스팔트에서만 놀지 말고 산에 가서 신발을 벗고 걸으면 또 어떤 분들은 파상풍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몸은 거기 적응을 하게 돼 있고 흙에 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이게 코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우리 몸에서 저항력, 항체들이 생기고 면역이 생겨버려요. 근데 지금 이런 면역이 없기 때문에 만약 남북이 교류를 한다. 제일 크다란 문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제 거를 여러 번 발표해 준 신영 선생, 지금 적십자 총재하는 신영 교수 있죠. 지금은 정년해서 대한적십자 총재하고 있는 신영 선생이 제 친구인데 제 거를 여러 가지 뭐 논문도 발표해 줬고 했는데 신영 선생 얘기해. 신영 선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남북이 열리면은 지금 여기에는 다 사라진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는 거기에 대한 항체들이 다 만들어져 있지만 남쪽 애들은 그런 병을 알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 이미 사라진 병이라 항체들이 없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신영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은 흙먼지를 먹이는 게 굉장히 이거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균들이 자연 면역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어제죠, 어제. 구두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 보냈던 데가 다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두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가파치 구두예요, 가파치 구두. 근데 어제 그 가파치 구두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제가 동대문에 가서 샀어요. 그래, 구두가 다 떨어져서 동장에게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두를 갔는데 이게 구두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좀 마음에 덜 들지만은 들렸는데 제가 바라는 그런 삼중 고무 구두가 있더라고. 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저 끝집 마지막 동대문 그 상가 쪽으로 갔더니 딱 마음에 드는 구두가 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국산 구두인데 뭐 진짜 가죽이라고 써놨는데 뭐 사실이겠죠. 그래가지고 두 개를 사가지고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 무신물도 다 거기에 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 신발이 내 몸을 지켜주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신발을 신는 거하고 이까짓 거 뭐 돈 주고 산 건데 떨어지면 갖다 그냥 버리지. 여러분들 신발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세탁을 해서 빨래를 해가지고 깔끔히 해서 신발을 버리세요. 그것도 법입니다. 옛날 분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너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고 너와 평생 같이 했던 그 신발인데 그거를 헌신짝처럼 버린다. 응. 그러지 마시고 이게 그동안 나를 받쳐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했던 좋은 신발이구나 해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별을 해야 돼. 신발하고도. 신발 버리는 법을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이 집에 혹시 안 가시게 되면 이게 그 제가 남바링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참조하라고. 근데 꼭 뭐 이 구두 말고도 훨씬 좋은 구두가 있겠지만 색깔도 휘지 않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컴히어 이 도만 상가집 여러분들 이것도 넣어놨고 우리가 한 번씩 이런 도매 시장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서민들이 주로 가죠. 정말 백화점 물건보다 허름하고 좀 뭐 레떼루가 없지만 그래도 쓸만한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활력, 막 살고자 하는 의지, 그죠? 그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서울대 다니던 시절에 한의과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그 수녀원에서 하던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알마 수녀님이 흑석동에 뇌성마비 센터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센터가 없어지면서 잠시 제가 그 센터를 그 이어가지고 장애자애들 치료센터를 제가 경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었고. 근데 거기 이북에서 내려오신 수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수녀님이 오셔갖고 도와주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 한 선생, 이북 사람이지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 다 한경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게 이북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남쪽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느긋하고. 이북에서는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 날씨도 춥고 토양도 척박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한생 하는 게 이북 사람이다 이거예요. 수녀님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금방 응? 목수는 아니지만은 칸막이 허물어 갖고 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주고 또 이거 필요하다고 만들어주고 워낙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한생 딱 보니까 남쪽 사람 아니야 이북 사람이야 종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력이 한번 이런 서민 시장을 한번 여러분들 걸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막 그 바삐 살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너무 컴퓨터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러면 파동. 우리가 숲에 가면 편안하고 좋은 그 나무의 파동이 들어오죠. 사람의 활기가 들어오는 것은 서민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을 가면 활기가 들어와요. 그런 것도 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낙타산, 이제 낙산이라고 그러는데 낙타산, 서울의 좌청룡 500호 하면은 그게 이제 좌청룡이 되는 거죠. 낙타산이. 남산이 화산이고. 그래서 이 낙산을 해서 요새는 잘 청와대 뒤쪽으로 해서 연결됐으니까 한 번씩 한번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발에 대해서 제가 요새 뭐가 있냐면은 그 뭐 스포츠화 중에서 이게 아마 다른 박질 뛰게끔 만들어 놓은 그 스포츠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신어보고 저는 무릎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발이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게 왜 제가 무릎이 아픈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전에 그 여성 구두 아놀드 파마 소가죽 구두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구두 선전원이 됐는데, 그죠? 제가 말하는 그 삼중. 바로 그 원리로 이게 만드는 거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두를 한번 신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발이 다른지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장이 됐네요. 발을 디딜 때는 이 앞축부터 디디고 뒤를 디디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발가락을 쭉 이렇게 뻗지 말고 끌어당겨. 땅을 잡듯이 우리가 독수리가 토끼를 채갈 때처럼 여기를 끌어당겨서 여기가 끌어당겨져야 돼, 둘이. 그러면 발이 저절로 여기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부로 힘이 딱 주어집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상인이 어떻게 이게 힘을 주는 게 다르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을 뒤집어서 본 겁니다. 지금 뒤집어서 본 거고. 이거는 앞으로 바로 본 거예요. 복사뼈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태양이는 일코드는 힘이 이렇게 가버려. 이 앞쪽으로 힘이 있는 게 태양인들이 앞쪽으로. 힘이 앞으로. 그게 태양인. 그리고 소음이는 일로 힘이 가버려. 소음이는 이 엄지 뿌리. 여기에 힘이 있어요. 태양이는 여기에 힘이 있고, 태양이는 소음. 그리고 태음희는 뒤에 힘이 있어. 태음이 뒤에 힘이 있어요. 소양이는 여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소양이는 힘이 이렇게 돌아버려. 힘이. 태양에는 힘이 앞쪽으로 나가고, 태양에는 아까 말했듯이 앞쪽으로 힘이 나가고, 소음에는 힘이 이렇게 돌아버려. 태음에는 뒤축으로 힘이 가요.
태양인은 앞축, 태음인은 뒤축. 그래서 태음인이 제일 무릎이 많이 상하는 분들이 태음인이에요. 체중도 많이 나가지만 또 뭘 하면 열심히 해. 아마추어 오버가 프로보다도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산을 타면 뭐 끝까지 종주해야지 하고 끝을 나는 사람들이 태음인이에요. 시작을 했다 하면은. 시작은 잘 안 하지만 뭐 백두산 종주 나 끝까지 하겠다. 그 태음인들은 끝까지 합니다. 그러고 다 무릎 관절이 상해버려. 걷는 법이 틀려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소양인들은 일이 돼버려.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바깥쪽으로 돼 있고 소음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음.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소양.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태음이냐, 태음. 그 걸음을 보면 약간 안짱이에요. 약간 안짱. 약간 안짱. 근데 소양인 피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마가 넓죠. 이마가 넓은데 걸음을 보면 이 소양기가 있어서 바깥쪽하고 뒤축에 힘이 있어. 바깥쪽하고 뒤쪽에. 그러니까 앞쪽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서가지고 양쪽 바깥쪽을 여기를 띄고 안쪽을 띄고 바깥쪽으로 힘을 줘보세요. 그 다음에 뒤축으로 힘을 줘보세요. 그럼 발목이 약간 안으로 이게 구부려져. 그렇게 걷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두 분 다 태음이니. 문재인 대통령 태음, 윤석열 대통령 태음. 태음이 잘못되면 욕심이 무한정하죠. 가진 게 많으니까 지킬 것도 많아야 돼. 지켜주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명예 하나로만으로도 3대, 4대를 거쳐서 자손대대로 영광이에요. 그 명예 하나 가지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은 걸 가지려고들 하는지. 근데 태음인 대통령들이 이제까지 욕심을 안 부린 분이 없어. 김대중 대통령도 욕심을 부렸고 전두환 대통령도 욕심을 부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욕심을 부렸고. 그게 무슨 욕심인지 모르지만 가진 게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태양인 반대요. 명예 하나 가지면 되는데 뭘 그렇게 가진 게 많냐. 그게 태양인들이에요. 그 태음은 내실을 기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게 태음인들인데 그게 잘못되면은 챙기는 게 많고 도적놈 소리 듣는 거예요. 작은 도둑이 아니고 큰 도적. 잘못하면 대도가 돼버립니다. 태음인들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러시길 바라는데 자 이게 지금 태음 소양 가진 사람들이 발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걷는 스포츠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 지금. 약간 몸을 안쪽으로 해서 무릎이 서로 닿게 만들고 뒤가 들림으로써 자꾸만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태양이나 소음인들은 이 스포츠화가 적합치 않아요. 그리고 태음이나 소양인들은 이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태음 소양 결합하면은. 그래서 이 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어떻게 평소에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패턴을. 그리고 소양인들은 이런 식으로 센터를 향해서 뒤꿈치를 들고 여기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저절로 발이 들리면서 힘이 이렇게 돌지 않고 앞으로 돌아버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 이게 이제 소양인들한테 좋고 이게 태양이나 소음인한테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힘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법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뛰는 거는요 치타예요. 치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관절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난하게. 그래서 치타에 뛰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행보법에 대해서 제대로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다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